오늘은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미국채에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지 요게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TLT가 있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쪽으로 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뭐 TMF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TLT이고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는 그냥 뭐 세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1년간 뭐 TLT랑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뭐 전반적으로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두 가지 그리고 뭐 TMF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TMF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작년도 9월 8일 그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채 ETF TLT를 막 사면 안 되는 이유 관련돼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때 94.82달러였죠. 근데 지금은 89달러입니다.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그리고 오히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요때도 보면 내가 조금만 사고 있는 이유 관련돼서 2024년도 3월 2일 날 그때 이 영상도 한번 올렸었습니다. 안정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사고 있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때는 3월 21일 날이죠. 요때도 채권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낫다. 아직까지 저는 지금 지난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그 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뷰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저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는 투자하기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막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채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4.65% 미국 10년물 기준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5%를 거의 한 4.996%그 정도를 찍었었거든요, 과거에. 2023년도 11월 달 그때 찍었는데 그때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5%까지 올라갈까? 요거는 사실상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가 워낙 견조하기 때문이고, 최근에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플러스로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흑자로 전환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보조금도 많이 풀고 있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잘 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동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얘네들은 실적도 잘 나고 있고 경제도 잘 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소비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전도표가 2014년도 그때 많은 사람들, 미국의 연준 의원들은 4.75%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4.75%보다도 많이 높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여기 빨간색 보이죠? 5%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요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5%보다도 더욱더 높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CME 패드워치에서 바라보는 지금 미국채 통계 자료인데, 원래는 6월달 그때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낮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확률은 15%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85%는 동결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9월달 그때 FOMC 때 45% 정도 많이 0.25%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45%는 사실상 과반수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36% 정도 되는 비율은 동결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올해는
낮추더라도 0.25%까지만, 그러니까 5.25%까지만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내년도 1월 정도 돼서야 한 0.25%더 추가적으로 낮출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 기존의 연준 의원들이 5% 정도를 바라보던 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욱더 강경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5.25%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더 물가는 안 떨어질 것 같다, 금리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되게 웃긴 게 지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보시면 이게 몇 개월 전에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건데, 그때 6월 달에 금리를 당연히 낮출 것이다 라고 바라봤었고, 9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낮출 것이다 라고 바라봤었고, 11월에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총 4.5%까지 금리를 4.75%까지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바라봤었던 게 지금은 5.25%까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호키시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고 미국채 가격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를 보시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미국의 공장 출하량, 그리고 공장 가동률, 산업 생산을 나타낸 겁니다. 소매 판매도 저는 뭐 바라봤었는데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소매 판매도 안 떨어져요. 소매 판매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공장 출하량, 공장 가동률, 그리고 산업 생산이 안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 왜 안 떨어지냐를 생각하시면 당연히 경제가 잘 굴러가기 때문이죠. 경제가 잘 굴러간다는 거는 공장에서 생산도 많이 하고 공장 가동도 잘 돌아가고 있고 공장 출하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잘 안 떨어집니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회비용이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내가 어떤 스타트업, 뭐 IT 관련된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로.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또 기회비용이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남미 국가나 이런 쪽에 부동산을 깔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나한테 돌아오는 기대 수익률이 높겠죠.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이 높다라는 거고,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고 시장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떨어지고 기회비용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기준금리도 떨어지겠죠. 근데 미국의 경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출하량도 좋고 가동률도 좋고 산업 생산도 좋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견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고, 빅테크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이 대선입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뭐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조금씩 사는 게 좀 좋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건 애틀란트 페드에서 집계하는 미국의 GDP 예측치를 나타낸 건데, 최근에 좀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전문가 집단인 블루칩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애틀란타 페드는 더욱더 경제 성장률이 높다,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금리를 낮출 건데 경제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페드에서 예측하는 요 GDP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런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집계하는데,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역이나 소매 판매나 도매 무역, 뭐 여러 가지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거를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요 데이터 전체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클리브랜드 페드 10년 인플레이션 예측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년 뒤에 인플레이션도 한 2% 정도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최근에는 저점을 치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클리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애틀란타 페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뉴욕 페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 지난 과거에는 2010년도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60 그 정도 선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8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 더군다나 중동 쪽에서는 계속 뭐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기고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웬만하면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워런 버핏도 뭐 유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물가 중에서 잘 안 빠지는 거가 뭐냐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주거비가 잘 안 빠져요. 주거비가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옆으로 좀 누웠죠. 그리고 지금 6%입니다. 지금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2%를 바라보고 있고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6%는 굉장히 높습니다. 3배가량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뭐 떨어지고 있던 게 최근에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가 들어가죠. 뭐 주거비도 들어가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도 들어가고 그리고 교통비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도 보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그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주거비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보면. 그래서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어떤 게 올라가고 있냐를 보시면, 뭐 주거비는 당연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앞서 보신 거고, 그리고 메디컬 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약값이 아직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교통비입니다. 교통비가 지금 10%가 넘어요. 사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통비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을 가보면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요.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기차를 타는데 굉장히 교통비가 비싼 거를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쉽사리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원래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가 물가가 안 떨어지거든요. 경기 침체가 나타나도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뭐 제조업 관련돼서 뭐 책상 가격, 컴퓨터 가격, 핸드폰 가격,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경제가 휘청거리면 그만큼 산업 생산이 떨어지고, 그 산업 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근데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되죠. 의식주 중에서 주거비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메디컬 케어, 당연히 아픈데 뭐 약값 같은데 지출을 하고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스티키한 물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당연히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문제점이 고용이죠. 실업률이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요 정도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실업률이 잘 안 올라가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최근에 보면 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비농업 고용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 전에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 많이 높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한 3%대 정도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4%대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가 아니고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실업률이 잘 안 올라가더라도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실제적으로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안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떨어지고 지금 옆으로 계속해서 행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려 그러면 고용이 어느 정도 좀 뭉개지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쉽사리 그렇지가 않죠. 지금 바이든 정부랑 어찌 보면 파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의 이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돈을 굉장히 좀 많이 풀고, 그리고 실업이 많이 양산이 되면 안 좋겠죠. 근데 물가를 잡는 거는 중앙은행인데 좀 굉장히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급격하게 올라갔고, 2010년도 코로나 때 그때 또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최근에도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과거 이렇게 조금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물론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워낙 높을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부 부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이게 쉽사리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을 걸어 볼 거는, 이러면 안 되긴 한데,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은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죠. 경제가 박살이 나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좋은 건가? 내 주식은 박살이 나는데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뭐 해치가 되긴 한데, 이게 뭐 일단은 보시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만큼 지금 많이 가격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가 유럽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욱더 많이 빠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경제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연체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2023년도 3월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거의 한 3배? 3배는 아니고 한 2배 이상 가량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은행인 US 뱅코프 주가 같은 경우가 잘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소비가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것도 있고, 고용이 잘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동 쪽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스티키한 물가를 계속해서 지속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계속해서 거듭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으로 조금만 사고 좀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5%까지 금리를 칠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11월 전 대선 전에는 한번 금리를 낮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금리 자체가 조금은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는 미국의 10년물 금리랑 3개월물 금리 그 사이에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건데, 항상 요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를 쳤을 때는 여기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이 폭이 깊고 그리고 장기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고 잘 흘러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이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마이너스라는 거는 10년짜리 금리가 3개월짜리 금리보다 더욱더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는 10년짜리 금리가 당연히 3개월짜리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더 낮습니다. 3개월짜리 금리가 더 높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면 10년짜리 금리는 조금만 떨어지던지, 아니면 3개월짜리 금리는 더욱더 많이 떨어지던지 해서 10년짜리 금리가 더욱더 높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게, 이게 우상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긴 장기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가 조금만 떨어지던지, 아니면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지던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채의 수요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낫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게, TLT보다는, 그러니까 IEF나 그리고 IEE나 그리고 SHY 요 종목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